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침 제가 어제 아침에 올린 영상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기 어려워서 또 중요한 걸 담고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부동산 조정 국면, 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는 그러니까 브레인이라 그러잖아요. 탱크탱크라고 한국의 어떤 수많은 예타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요. 여기 교수님들 연구진이 거의 뭐 서울대급 그 이상일 수도 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건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두뇌 집단이고요. 맞는 말도 많이 하고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연구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TV나 뉴스 보면은 KDI 여기 교수님들 정말 많이 나오세요. 여기가 뭐 부동산 조정 국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KDI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보고서나 연구 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체크해 보시면은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KDI가 봤을 때는 KDI는 거시적인 경제나 부동산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엔 주제 한참 넘는데 KDI도 참고할 때 지표가 공공성이 있는 것밖에 참고를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그러면 사실 데이터가 안 좋잖아요. 거래도 없고 그러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없으면 침체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락 국면이라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좀 다르죠? 이런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와는 저는 좀 다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시장에서 거래를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시장이 아니고 거래가 있기 위해서 시장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세금이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가 아니라 주거비 부담 이미 커졌어요. 이거는 뭐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월세가 두 배가 올랐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200짜리가 400, 300짜리가 600, 400짜리가 800이 월세가 됐어요. 거래가 됩니다. 보증금까지 올라가요. 저 처음 아파트 월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봐요. 그러면 어쨌건 서울 주거비 부담은 커졌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가에서 거주하시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대출이자 올라가죠. 또 뭐 올라갔어요? 세금 올라가죠. 그냥 끝이에요. 더 올라갈 거잖아요. 주거 부담 커졌죠. 전세는요. 폭등했죠. 주거 부담 커졌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커졌고 월세로 들어가도 커졌고 월세입자 주거비 올라갔고 전세입자 올라갔고 집주인 올라갔고 이거는 서울 주거비 부담은 그냥 커진 거예요. 커질 수도가 아니라 이미 커졌고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기사 뭘 말씀드렸죠? 임대차 3법 한 바퀴 돌아올 때 집주인이 전세가 올려달라고 할까봐 겁난다. 그게 막 좀 자극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임대차 3법의 만기가 한번 다가오면서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장을 보면 아시죠? 전세와 월세와 매매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알고 계시냐면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공급이 충분하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라니까요. 공급만 충분하면은 전세와 월세와 매매가 연관성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10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럼 전세가 막 인기가 있어서 전세가 올라가요. 집값이 10억이에요. 2억인데 2억, 3억, 4억, 5억, 6억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고요. 이 10억이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아요. 자극을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 참고로 쉽게 이해하시게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2억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10억을 내고 싶은데 집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2억밖에 내기 싫다는 거예요. 거의 이런 시장은 전세 매물이 많거나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들끼리 경쟁이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임대차법 통과 이후로 어떠냐면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7, 8억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2, 3억만 더 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집의 소유 가치와 사용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인데 7, 8억이라고 쳐요. 7억, 8억, 9억?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7억, 8억, 9억. 전세가 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에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무조건 붙어 있다고 이런 영향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방장 가서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참고로 지방장 가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방장에 전세나 매매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단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거 대입하지 마세요. 지방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생각해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면 월세도 충분하고 매매도 충분하고 전세도 충분하면 연간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주거비 부담이 커졌죠. 주거비 부담이 커졌잖아요. 부동산 조정 국면은 뭔 뜻이냐면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읽어보시면. 맞잖아요. 부동산 조정 국면은 부동산에 매겨져 있는 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내려갈 건데 전월세는 올라갈 거란 뜻이에요. 매매가는 하락, 전월세가는 상승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가 임대차 3법으로 폭등을 하고 월세는 이미 폭등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 계속 하락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전월세를 못 구한 분들은 부동산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매물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사람도 없지만 팔 사람도 되게 적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고 주거비의 부담이 크게 느꼈는데 안 살까요? 사고 싶은 게 아니죠. 살 수밖에 없겠죠. 거래량은 더 적어졌겠고 작년처럼 폭등은 아닐지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지금 이걸 거시적인 측면이나 많지도 않은 거래량을 가지고 통계를 잡거나 이러면은 확실히 약간 시장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 얘기에는 뭐 금리 인상이야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요. 저는 금리랑 부동산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려면 금리가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요. 뭐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거는 전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절대적인 공급량을 봤을 때 신축이 올해랑 내년 서울에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구축 매물도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라고 하는데 많이 나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현장에 가보면 오늘도 나갔다 왔는데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매물만 안 팔려서 남아있을 뿐이에요.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호가를 안 낮춥니다. 몇몇 분 빼고는. 그리고 전세 매물 부족하죠. 전세 매물이 지금 많다면 임대차 3법 한 바퀴 돌아오는 부작용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분산시켜버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 쌓여 있으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빨리 놔야 되는데 임대차 3법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많이 올라간 가격에 쫓겨나시는 분들이 여기로 들어가 버린대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세는 어때요? 월세는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지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건들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가 더 비싼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월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가 공급이 충분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이 그렇게 못 올라가요, 여러분. 집주인이고 나발이고 안 된다니까요.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도 못 올리고 매매 가격도 못 올려요. 지금 이 모든 건 수급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물론 있어요, 여러분. 그 투기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서울에 진입이 안 돼요. 지금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서울은 당연히 있긴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기에 조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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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특이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여로 묶일 건 묶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를 못 구하면 나와서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을 할 건데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이러냐면 부동산 조정 국면이 와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월세를 선호를 해요. 원래 이래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고. 그럼 전월세를 선호를 하면은 전월세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면 집값이 내려가니까 그걸 사서 전세 놓을 사람은 더 없어지거든요. 그럼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크다. 이러면 전세에서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물론 다주택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다주택자 없죠. 임대차 3법 통과됐죠. 하락하면 사람들 집 더 안 사죠. 지난 6개월 동안 집 사서 새 놓은 사람 없죠. 그럼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 경기도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을 봤을 때 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기준은 있겠지만 이렇게 되긴 어려워요. 이게 조정 국면으로 가고 싶어도 전월세가 해결이 되는 한도 내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KDI 부동산이 조정 국면으로 올라면 사람들이 서울 주거비 부담이 없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매매가 시장도 안정은 가능하지만 전월세 시장이 펄펄 끓고 있거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의 매매 시장의 안전을 얘기하기에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볼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어제 제 기사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